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크래프트 브로스 뉴본입니다. 이미 빨라님께서 한번 영상을 올리셨어요. 일단 크래프트 브로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진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게 있죠. 원래 맥주를 하는 양조장이에요. 특히나 뉴 잉글랜드 IPA를 잘 만드는 양조장이고, 진짜 미친놈들이야 얘네. 왜 이렇게 잘해요? 향만 맡으면 한국 브루어리인지 미국 브루어리인지 진짜 분간 안 되는 수준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작년부터 이제 증류기를 구매하셔서 증류를 시작하셨고, 기본적으로 제가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의 팬이었고, 원래도 맥주를 끓여서 만드는 위스키 샤베이에 제가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맥주를 끓여 만드는 양조장이 생긴다는, 증류소가 생긴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지인이 프라이빗 캐스크를 구매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지분을 넣고 같이 증류소를 방문해서 스피릿의 맛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도 통을 한 통을 사버렸죠. 마침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갈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도 담은 지 2달 됐을 때부터 중간중간 계속 같이 맛을 봤던 친구들이라 제품이 발매되는 게 저도 좀 감회가 새로워요. 일단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크게 보면 스피릿을 2가지를 만들어요. 정말 위스키를 만들듯이 몰트를 가지고 워쉬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증류를 하는 일반적인 위스키의 방법이죠. 싱글 몰트로 만드는 제품. 그리고 크래프트 브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IPA 맥주를 잘 만드는 그 양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스피릿이죠. 일반적인 몰트랑은 다르게 그냥 워쉬까지만 만든 다음에 바로 증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워쉬를 만든 뒤에 홉을 첨가해야 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홉을 넣어서 IPA 맥주를 만든 다음에 증류를 한 IPA 뉴본. 크래프트 브로스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2개의 스피릿, 1년이 된 버전 2가지의 뉴본을 이번에 출시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싱글몰트 뉴본은 숙성 기간은 총 1년이고요. 처음에는 퍼피 롤로로스 옥스에 대해서 숙성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메리칸 버진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어요. 아마 피니쉬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기간은 쉘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500ml 버전으로 나왔고, 요거는 뉴잉글랜드 IPA를 증류해서 만든 IPA 뉴본, 홉까지 첨가된 상태에서 증류를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퍼필 올로로소에서 먼저 숙성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메리칸 버진오크로 피니쉬를 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375ml로. IPA 뉴본은 정말 한국에서 다른 증류소에서는 아무 데서도 시도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은 증류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둘 다 아마 60도 정도의 성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수는 얘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죠. 요거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크래프트 브루스가 원래 디자인을 진짜 잘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문틀 같은 디자인이 돼 있고 한국적인 걸 조금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각 제품의 박스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소장하는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음 2번으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시음은 그냥 얘네만 한번 마셔볼게요. 시리즈로 같이 지금 얘랑 패턴이 똑같죠? 뉴잉글랜드 IPA 맥주가 하나 나왔어요. 뉴본을 먼저 마셔보고 그 다음에 IPA 뉴본을 마셔보면서 요 맥주 같이 한번 마셔보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다른 뉴본들 가지고 와서 한번 마셔보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뉴본만 가지고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색깔 한번 봅시다. 1년 숙성한 거 치고는 색상이 꽤나 진하게 올라왔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아, 저거 분명히 쉘이 남기고 질척질척 캐스크 썼네. 얘가 통에 들어간 지 2달째부터 거의 2달 단위로 계속 맛을 봤었거든요. 쉘이 통에 있을 땐 색깔이 이만큼 안 올라와 있었어요. 버진오크 통에 옮겨가고 난 다음부터 색깔을 급속도로 입어가지고 이 색깔의 지분은 쉐리통보다는 버진통에 더 많다. 향부터 한번 볼게요. 1년 위스키 치고는 꽤나 부드럽지만 그래도 분명 알코올 취는 좀 있어요. 제일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거는
단향, 꿀향 그거 지금 두 가지가 제일 도드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을 헤집어서 맡아보면 이게 있나 없나 싶을 정도의 쉐리 뉘앙스 정도만 있고 그냥 아카시아 꿀 같아요. 이거는 향에서 이미 꿀이다 꿀. 화이트 플라워에서 나오는 꿀향? 헤더랑은 조금 다른데 오히려 아카시아 꿀에 가까운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그 단향을 헤쳐보면 바닐라도 느껴는 져. 근데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건 꿀향. 맛을 바로 볼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꿀물. 와, 진짜 이건 꿀물이야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아카시아 꿀 같은 단향이 진짜 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 단맛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맛이 되게 강한데 당장 여러 잔을 마시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첫 잔 딱 마셨을 때 느낌? 달다. 맛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올 것 같아요. 딱 넘어갈 때부터 살짝 치는 맛, 맵싹한 맛이 살짝 있거든요. 1년짜리 위스키가 가지고 있을 스피릿 비린내 같은 거는 거의 없고 뒤쪽에 약간 화하고 민티한 맛이 남기는 하는데 어쨌건 꿀이 제일 지배적이다. 익어가는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제일 극단적인 변화 시기가 버진오크에 옮기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 이 통을 버진오크에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왜 버진을 쓰실까? 버진 매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버진오크라는 게 나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맛들을 가장 담뿍 담고 있는 시기다 보니 단기간에 바닐린, 락톤, 타닌도 좀 들어오긴 했겠죠. 집중적으로 빨아먹었고 근데 이게 길어지면 타닌이 많아지고 매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절묘한 시기에 뺐다. 그래서 정말 단맛만 쫙 빨아들이고 빼서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는 크래프트 브루스의 스피릿을 드셔보시면 조금 아는데 스피릿 자체가 되게 달아요. 조금 컷도 얇게 잡으시고 화사하고 단 캐릭터가 많은 편이라서 거기에 바닐라까지 얹어버리니까 꿀맛 같은 위스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요것만 가지고 마셔보는 느낌은 요렇고 다음 요 IPA 유보는 맥주까지 같이 갖다 놓고 한번 마셔볼게요. 요 색깔 봐. 맥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스타일이 뉴잉글랜드 IPA 또는 헤이지 IPA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 쪽의 IPA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특징이 IPA 맥주라는 게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는 맥주예요. 맥주가 크게 라거 맥주와 에일 맥주로 많이들 분류를 하잖아요. 전통적인 에일 맥주. 그 영국 사람들이 주로 에일 맥주를 많이 마셨고 인도를 영국이 정복해 있을 당시에 인도로 맥주를 보내야 되는데 영국에서 인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그냥 맥주를 보내니까 가다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홉에 있는 그 휴물린하고 루플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방부 역할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홉은 맥주의 향과 쓴맛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방부 역할로서 예전에는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맥주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홉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박고 보낸 맥주가 인도로 보내던 페일 에일이다 해서 IPA이고 그 IPA가 홉을 많이 때려박은 맥주인 거죠. 근데 이 IPA 맥주가 훗날 미국에 가서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해요. 일단 서부에서 먼저 핫해졌죠. 웨스트코스트 IPA. 맥주를 만들 때 홉을 때려박는 시점, 맥즙을 가열하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홉을 집어넣으면 홉은 가지고 있는 향이나 아로마들이 휘발성이 강해요. 아로마들은 많이 날아가고 대신 그 홉이 가지고 있던 쓴맛을 맥주에 많이 부여하게 돼요. 웨스트코스트 IPA는 점점 더 쓴맛을 많이 넣어주는 방향으로 IBU, 인터내셔널 비터 유닛이라고 하는 그 IBU 값을 자꾸 올려가는 쪽으로 점점 발전을 했고 동부의 뉴잉글랜드라는 동네에서 시작한 이 이스트코스트 IPA는 홉을 넣는 시점을 이제 맥즙을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홉에서 쓴맛은 좀 덜 들어오고 그리고 홉이 가지고 있던 그 휘발성의 아로마들이 맥주에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맥주가 조금 더 주시하고 그리고 약간의 잔당감도 있어서 정말 주스 같은 보통 시트러스, 망고, 구아바 같은 향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트코스트 IPA, 뉴잉글랜드 IPA라고도 부르고 요 색깔이 뿌에서 헤이지 IPA라고도 부르는데 요 스타일의 맥주를 끓인 요 IPA 유보는 향부터 보면 이거지.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통을 샀습니다. 이거는 크래프트 브루스가 제일 잘할 거잖아. 저는 캐스크도 IPA 스피릿 캐스크를 샀거든요. 향을 딱 맡자마자 지금까지 위스키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이 바로 빡 와요. 바질이나 로즈마리, 약간 레몬밤 같은 느낌의 허브 향이 되게 많이 나고요. 요건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뒤에 살짝 요거트 같은 향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지막 버진오크 피니쉬 영향 때문에 단향이 꽤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캐릭터로 보면 이거를 그냥 홉향이라고 한정을 짓기보다는 허브류의 향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의 요거트스러움. 근데 이 요거트스러움이 유산취랑은 조금 달라요. 아마도 이건 대표님의 예상인데 얘를 만들 때 쓰는 효모 자체가 뉴잉글랜드 IPA를 만드는 에일 효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장들이 쓰는 효모하고는 효모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효모에서 오는 특징적인 향이 아닐까 예상이 돼요. 요거트 향 같은 건.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새롭고 재밌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트라이. 맛 볼게요. 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키자마자 직후에 입안의 느낌은 물파스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이야. 민티함도 되게 많고 그 화함이 입안을 정말 강하게 확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스피릿이 어려서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오히려 숙성을 많이 하면서 점점 잃어버릴 매력이긴 해요. 예상을 해보자면 이 뉴본 이후에도 점점 더 많이 숙성된 IPA 위스키들이 나오겠지만 요거는 제 예상에 피트 위스키가 그렇듯 고숙성보다 저숙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트 위스키에는 있는 것처럼 얘도 분명히 나중 되면 그때 어린 IPA 뉴본이 가지고 있던 캐릭터가 더 재밌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맵긴 해요. 그러니까 술 자체로서의 완성도를 보면 몰트 뉴본이 훨씬 낫거든요. 훨씬 달고 부드럽고 똑같이 올로로스를 쓰긴 했지만 얘가 조금 더 쉐리스러운 느낌도 더 있어요. 뭐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하나 저는 IPA 뉴본이 더 제 스타일이긴 해요. 재밌는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맥주도 한번 마셔볼게요. 망고 구아바 패션프루트. 와, 아씨, 맥주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랑 이거 사이의 연결점은 솔직히 못 찾겠다. 진짜 맛있다 이번 거. 진짜 맛있는데? 오늘 크래프트 브로스 몰트 뉴본하고 IPA 뉴본 두 가지 위스키 마셔봤고 일단 오늘은 비교는 안 했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살벌한 비교를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크래프트 브로스의 뉴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일본 위스키 증류소들의 뉴본들하고 얼마나 퀄리티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더 비교 시음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싱글몰트 뉴본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을 거예요. 일단 달아요. 꿀맛이에요. 자칫 이거 너무 단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 단맛 때문에 첫입 딱 먹고 맛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버진오크를 쓰면서 단맛을 정말 쫙 끌어올린 그 선택이 너무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달기 때문에 인상에 강하게 남을 거예요 분명히. 뭐 만듦새는 둘째 치더라도. 두 번째 IPA 뉴본은 크래프트 브로스 증류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 같은 바틀이에요. IPA를 숙성했던 캐스크를 써서 피니쉬라는 집은 있지만 IPA를 끓이는 집은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IPA 뉴본은 호건, 불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험해보세요. 구매하지 않더라도 바에 가서라도 무조건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는 마셔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일 거고 아마도 뭐 라이나 이런 거에 더 익숙한 그런 풀맛에 더 익숙한 버번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물건이 풀리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바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잔이라도 맛을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나왔던 김창수 위스키나 기원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증류소라서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